오늘 들어온 영상입니다만 미국 기자들은 쿠웨이트 국왕과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군사 대응 왜 안 하시냐고 계속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호전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가라앉히던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Military action would certainly be an option. Is it inevitable? Nothing's inevitable. So I would prefer not going the route of the military, but it's something certainly that could happen. Our military has never been stronger. If we do use it on North Korea, it will be a very sad day for North Korea. 역대 대통령들이 대화하지만 꼭 다음 날 북한은 핵개발을 했었다. 군사 옵션 할 수는 있는데 굳이 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쨌든 협상 분위기로 접어들 수 있다고 봐도 됩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좀 개인적 특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이제 기업인 출신이고 또 더군다나 이제 협상의 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좀 하는 것보다는 그 이면의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까지 이 압박과 대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 대한 이제 어떤 그 군사적 옵션까지도 이제 가능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아마 이런 분위기는 이제 북한에 더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오는 11일 있을 이제 유엔 제재 결의안 이거의 통과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일단 이 결의안을 좀 찬성을 해라. 이런 네. 압박들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제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쪽에서 본다면 그런 협상의 어떤 여지를 둔 그런 어떤 정략적 발언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차 교수님 어떻습니까? 오늘 뉴요커 워낙 시사주간지의 표지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김정은의 머리를 그려놨습니다. 익숙한 저 머리 바로 김정은이라는 표시였는데요. 제목이 탄두예요. 예, 워헤드라고 지금 네. 표지를 달았는데요. 사실 지금 김정은 머리 자체가 보면 상당히 좀 독특한 스타일이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북한이 지금 사실 핵 개발을 하면서 가장 그래도 지금 그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핵 탄두의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가장 지금 군사적으로 지금 가장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탄두라는 부분을 비춰본다고 한다면 그 탄두가 이 지금 김정은의 군사적 야욕 그리고 그것이 그걸 토대로 한 이 북한과 미국 간의 평화협정을 겨냥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김정은에게 있어서 탄두는 정말 중요한 정치적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미국의 뉴요커가 잘 겨냥을 해서 네. 김정은의 군사적 야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 지금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말입니다. 미국과 유엔 함께 김정은을 최초로 거론을 하면서 김여정 그 일가까지 강력 제재에 들어갔는데요. 이건 원유도 그렇고요. 선박에 대해서는 무력을 쓰기도 하고 사실상 나라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군 철수를 하라라는 목소리를 오늘까지 북한은 높였는데 말이죠. 이 정도 제재면 효과가 있습니까? 특히 김여정까지 김정은 일가를 겨눴단 말이죠. 이번에 그 초강력 이번에 발표했던 전번이죠.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한 다음에 네. 그 유엔에서 2,371호를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강력한 유엔 제재라고 일컬어지는데 네. 북한에 있는 모든 광물 자원, 수산 자원까지 다 동결을 시켰고요. 그리고 인력 자원도 네. 앞으로는 인력 자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비자가 만료되면 이제 내보내고 이제부터는 안 된다 이런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상당히 그 압박을 느끼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초강력 제재 수단을 쓴다면 네. 아마 김정은이도 상당히 버티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나오는지도 모르죠. 더 강력하게 도발로 나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거다. 특히 김정은과 김여정이까지 제재 대상에 들어간다면 네. 김정은과의 대화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죠. 제재 대상과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김여정은 어떻습니까? 지난 2011년 12월부터 보면은요, 장례식장에서의 초췌한 모습이 보였다가 바로 저 뒤에 보이는 것처럼요, 뒤에서 무대를 직접 관장을 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초췌했다가 많이 뛰어다녔다가 이제는 영향력이 아무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문거리 3인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북한은 더하죠. 북한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저 독재 국가의 독재 지도자한테 들어가려면 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사실은. 김정은한테 직접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김정은에게 승인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김여정이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김정일 때에도 김정일의 권한이 권력이 상당히 높았던 것은 김정일을 수시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높아졌는데 뭐 김정은 그 최고 지도자가 자기 고모는 고모부를 죽이고 고모는 네. 지금 뭐 융치시키다하고 지금 몰아냈지만 김종일과 했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김정은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 김여정 외에는 자기 속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의 권력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네. 그럼 이번에 김여정이까지 제재에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김여정도 여행을 못하는 건가요? 여행을 못하는 게 아니고 김여정이는 저렇게 제재 대상에 올려놓으면 네. 김여정이가 무슨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제재 대상이나 동결 그 모든 자산을 김여정이까지도 뭐 자산을 동결한다. 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김여정, 김정은이를 이번에 이름을 찍어가지고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그만큼 이번 압박은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수단이다. 여기서 만약에 북한을 압박해가 경제적 수단으로 압박하고 제재를 가해서 핵을 포기하고 끌어낼 수 없다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끔 압박을 해서 유턴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네. 러시아나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아마 그 다음에는 군사적 옵션을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시진핑 주석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유 공급하는 것까지 조금은 전향적으로 전과 달리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여정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뛰어다니던 20대 김여정의 북한의 위상, 중앙위원회 위원, 그리고 중앙위원회 부부장,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겁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중앙위원회 위원이라는 그 직책은 이제 명예 직책이지만 장관급 이상이 다 당중앙위원회 위원이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라는 직책은 우리나라 차관 장관보다도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뭐 대비를 한다면 우리나라 비서실장, 예, 네.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뭐 정무수석이나 이런 강력한 힘을 권력을 민정수석이나 이런 힘을 가진 그 위치보다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난 4월에 여명어리 준공식장에서도 보면은요, 김여정이 의전을 비롯해서 경호하는 군인에게까지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단 말이죠. 이게 영향력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최고 실세한테까지 반말을 하던 김여정 말이죠. 사실 뭐 김여정은 어떻게 보면 그 이 소위 말하는 백두혈통의 한 김정은과 같이 백두혈통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또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유일하게 앞서 말씀하셨지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피를 나눈 형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그 최고의 존엄이기도 한 김정은의 그런 그 안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안위, 나아가서는 자신의 이 가족의 안위하고 다 직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그 지금 오빠인 김정은의 그 신변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감히 그 김여정만 이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내 탓이오라는 말이 김정은 입에서 나오기가 힘들 텐데 올해 신년사에 능력이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움, 자책, 이런 자아 비판도 김여정의 좋은 덕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모든 이제 뭐 김정은이 연설문에는 다 김여정이가 관여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김여정이 지금 직책이 선전부 제1부부장이기 때문에 선전부가 하는 일이 바로 선전 매체를 동원해가지고 김정은의 체제를 강화시키는 우상화 작업을 하는데 집중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모든 언론 매체에 들어가는 사설이라는 거, 노동신문이죠. 조선중앙TV 대변인 담화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선전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지금 제1부부장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하는 모든 말에는 김여정이가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자책을 했던 신년사까지요. 김여정이 연출을 하고요. 김정은이 주연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협상 전략과도 분명한 차별화를 보이는 김정은이라고 하던데요. 네, 뭐 데이비드 러셀 전 미 국무부 차관이 이제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일단 김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협상이 결국 국제사회를 속이기 위해서 협상을 했다. 네. 사실 이제 김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비동맹 외교를 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제로는 이제 국제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공세를 펴면서도 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강하게 어떤 공세를 한다든지 또 이제 나중에는 또 대화로 나왔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김정일 시대 와서는 사실은 김정일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겉으로는 회담을 하면서 속으로는 결국 이제 핵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해온 것이고,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인데, 이게 관통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김일성 시대부터 이야기한 게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결국 이 체제를 보존할 수 있다는 그 유훈들이 이제 이어져 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 유훈들을 결국은 김정은 시대의 완결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면 결국은 김정일 시대에는 이런 겉으로는 협상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어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핵에 대한 준비를 해왔었고, 김정은 시대에는 이제 전면적으로 협상을 거부를 하면서 핵을 고도화시켜내고 결국 이제 지금까지 6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이 3대에 이어져 왔던 유훈 어떤 자체가 결국 완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결국 결국 우리가 북한의 정치권의 실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저번에 태영호 공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또 푸틴도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은 풀을 뜯어먹더라도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측면에 비춰봤을 때 결국 일관된 정책을 봐왔는데 결국 이런 북한 정권의 실체를 우리가 상당히 좀 놓친 것 아닌가라는 좀 그런 반성을 좀 해봅니다. 내일 아침 주말마다 많은 분들이 아침잠을 설칠 정도로 핵실험에 이어서 도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권 수립일이 내일을 기해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없을지 많은 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핵실험이 그런데요. 이 북한의 발표와는 달리 중국에서 죽음의 지대를 만들고 있고 이 방사능 오염이 지하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고요. 사실 뭐 이번에 핵실험이 있었던 곳이 북한의 북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네. 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 쪽 이 동북 삼성에 있는 중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방사능 누출에 의한 그 환경 오염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뭐 지금 벌써 그것이 죽음의 지대가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체르노빌 당시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그 폭파 때의 오염 수준보다 1000배가 넘는 지금 오염이 뭐 생겼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중국 당국은 확인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그 물리학 핵공학학자인 뭐 이 서균열 서울대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하고 상당히 남한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지하 네. 수맥이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이 핵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에는 지하 수맥을 통해서 남쪽의 지하 수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또 지금 그 핵 폭발을 한 곳이 동해하고도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거기서 핵 방사능이 누출되어서 동해 쪽으로 흘러나올 경우에는 어류의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생선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네. 지금 북한이 자주 지금 거기에 또 바로 지금 백두산 인근이지 않습니까? 백두산 인근이다 보니까 거기 자주 지금 6번의 핵실험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이 휴지기인 백두산의 그 화산을 이 폭발을 촉발시킬 우려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북한이나 중국이나 워낙 취시해서 말이죠, 교수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보다도 중국 쪽이 더 가깝습니다. 우리 한국은 네. 그래도 수백 킬로 떨어져 있지만 중국은 가장 가까운 것이 장백현이라고 한 80킬로밖에 안 되고요. 연길시까지는 불과 100킬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우려하는 게 그냥 우려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 곳에서 6번의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이게 엄청나게 많은 핵실험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수평경제에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한 번 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람이 그날 중국 쪽으로 불었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동해 쪽에서 중국 쪽으로 내륙으로 불어가는 이 기후철이기 때문에 바람이 상당히 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방사능도 오염 누출이 됐는데 네. 중국 정부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니까 있지도 아무 반응을 내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중국 내에 있는 국경지대 주민들은 반북 정서뿐만 아니라 여기가 살지 못하는 오염지대 이거 또 놔야 되지 않냐는 우려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네. 북한은 오늘도 핵실험 자축 열기에 휩싸였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평양에 들어오는 장성들을 태운 버스, 그리고 길거리에서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주민들의 얼굴을 자세하게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3대 혁명 전시관으로부터 김일성 광장에 이르는 이 온도에는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돌쳐나와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한 승무원들이 도착하게 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차옥의 전함을 지상의 경제연례에서 나온 영웅들의 손목을 꼭 잡고 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들을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어 이렇게 큰 꽃다발을 안고 나왔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는 승리의 소식이 또 전해졌을 때 너무 기뻐서 야 우리가 정말 세긴 세구나 정말 강하구나 하면서 올상고 돌아갔습니다. 진정 수소탄의 장키한 폭음은 철천지 원수 미제의 완전 패망을 다시금 선고한 열정의 뇌성이며 최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최후 승리를 힘있게 증명한 경축의 축포성입니다. 영상은 화려하긴 한데 주민들은 실제로 저렇게 환호하고 핵실험에 대해서 좋아합니까? 저는 행사장을 이렇게 동원시키고 하는 강제 동원성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말은 저렇게 웃으면서 해도 내적으로는 그냥 그 이제 꿀려 나오는 기분으로 나오고 있고 아, 일부는 그렇군요. 또 아마 정말 자기네들이 수소탄까지 가지고 있다고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5년 전에는 금수산 궁전 참배 외에 보통 이제는 경축 행사로만 모습을 보였던 김정은입니다. 구구절 말이죠. 내일은 과연 어떻게 나올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내일 아마 이제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네. 이제 지금 11일 날 유엔 제재 결의안 통과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ICBM을 이제 정상 각도에서 쏘는 것. 그리고 이제 7차 핵실험 이런 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북한이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모든 것들을 좀 최고조로 좀 긴장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본다면 제가 볼 때 아마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핵 그 실험장에도 이제 항상 준비가 돼 있고 또 ICBM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발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아마 9월 9일과 10월 10일 노동당 창당일로 이어지는 이 사이에 뭔가 좀 추가적인 도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아유, 주말이 불편하셔서는 안 됐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뭔 고생입니까? 북한 소식 함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